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서준 도마태평양 약국 약사 김태경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는지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중풍하고 이명하고 또 비문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시신경에 관계되는 것, 황반변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황반변성 환자는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황반변성은 식명에까지 이르게 되고, 특별하게 그 치료 방법이 없어서 예방 방법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 눈에는 그 앞쪽에는 수정체 각막이 있고 뒤쪽에 보면 망막이 있는데요. 그 망막에 이제 광수용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위에서 우리가 이제 시력, 곧 바로 삶을 인지하게 되죠. 광수용체를 통해서 그게 황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황반에 이제 광수용체가 밀집되어 있고, 그 뒤에 그 망막 색소 세포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또 맥락막이라고 혈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황반의 변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그 맥락막과 그 색소, 망막 색소 세포 사이의 그 공간에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칼슘이나 이러한 찌꺼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옛날에 관찰하면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망막이 이렇게 들뜨게 되죠. 그래서 신경을 손상되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황반변성은 이 맥락막 그 부분에 또 굉장히 그 신생혈관들이 또 많이 생기고, 또 염증 물질이 모이고, 또 이렇게 조직이 부으면서 또 황반 변성이 일어나면서 망막이 들뜨고 하면서 이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반 변성은 보통 그 노화가 되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또 황반 변성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황반 변성, 그 황반에 있는 망막의 그 밑부분에 그 드루젠이라는 그 칼슘이나 그 어떤 지방이나 단백질, 또 그 최근에 연구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섬유소까지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뭉치게 되는 거고, 또 없어지지 않는 이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루젠이 크게 커질수록 황반이 더욱더 변성이 심해지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 황반 변성에 모인 그 칼슘이 침착되는 것이 드루젠의 한 가지 특징인데, 이 칼슘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노화나 최근에는 이제 그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갱년기를 거치면서 그 호르몬 함량이 떨어져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게 돼요. 노화가 돼도 칼슘 흡수가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이제 뼈에서 그 칼슘이 이게 빠져나오게 돼요. 곧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는 것은 피 속에서 그 인산칼슘이 많아지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인산칼슘이 되게 끈적끈적하는 것인데, 문제가 이 인산칼슘이라는 거예요. 인산칼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산칼슘은 우리가 먹는 칼슘과 틀리게 되게 그 침착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어디에 침착이 되냐면은 그 혈관의 그 미세혈관의 내피를 손상케 하고, 두 번째는 그 신장, 콩팥하고 눈에 이렇게
혈관이 되게 그 미세해서 그 눈하고 신장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황반변성은 망막에 있는 뒤쪽에 그 혈관, 그 미세혈관이 손상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손상이 일어나면서 그 혈관 안에서 그 이제 염증 물질과 여러 가지 칼슘이나 이러한 침착된 칼슘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 거기 드루젠의 침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막 뒤쪽에서 이런 덩어리, 쓸데없는 노폐물 덩어리가 드루젠이라는 형태로 침착이 되니까 망막이 들어 올려지고 광수홍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자꾸 들게 되면은 이게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황반변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연구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올다운티 진행되면서 그 황반변성이 일어나게 돼서 여성들에게 그 여성 호르몬을 넣어줬더니 또 이게 이 골다공증 같은 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황반변성이 적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을 생각하면 황반변성은 그 신장하고 되게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그 신장과 황반변성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그 눈 뒤에 망막에 그 드루젠이라는 것이 황반변성이 심해지면서 그 찌꺼기가 많이 나오면서 들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찌꺼기를 봤더니 그 찌꺼기에 염증 유발 물질이 많다고 발견됐어요. 근데 염증 유발 물질이 어떤 거냐면 사이토카인을 말하는 건데,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TNF-알파나 인터루킨 6나 1 같은 물질이게 돼요. 이런 것이 왜 신장과 관계되냐면, 신장이 약해지면은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이제 소변으로 이렇게 잘 배출을 하는데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신장이 약해지면서 그런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그 이제 인산이나 요산 수치 같은 것이 굉장히 피 속에 높아지게 되고 또 망막 뒤쪽에 염증 물질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장이 나빠지면 요산 통풍도 많이 생기고 그 투석 환자들이 최고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잘 빼내는 게 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산을 못 빼니까 투석하면서 인산을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 요산 이런 것들을 빼낼 수 없게 되니까 또 염증 유발 물질을 신장을 통해서 빼내지 못하면 그것이 어디에 쌓이냐면 그 망막 뒤에 황반에 있는 맥락막이라는 혈관이 모인, 미세혈관이 모인 곳에 쌓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피가 산성을 겪게 돼요. 산성화. 그러니까 인산은 산이잖아요. 산성화를 겪게 되면 어떤 걸 말하냐면 같은 피당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피가 저산소증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산소증에 걸리게 되면 같은 피가 눈의 황반 쪽으로 갔을 때 그 피양 같더라도 산소 공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망막 세포나 거기에 있는 망막 색소, 광수용체 세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망막 색소 세포라고 하는데, 망막 세포 같은 것이 이렇게 굉장히 산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서 드루젠이 밀어 올리니까 황반 변형이 생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망막 색소 세포가 점점 죽어가서 점점 층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광수용체 세포가 광의 빛을 받아서 감각을 하는 광수용체 세포가 죽어가고 신경세포가 죽어가서 시신경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면은 첫째는 염증 유발 물질을 없애고, 두 번째 염증 물질 없애는 것을 잘 못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망막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 못 받아서 망막 신경이 점점 약해지고 염증 유발 물질이 눈의 맥락막 쪽에 쌓여서 드루젠으로 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에 눈에서 염증이 생기면 어떤 걸 생기면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과흥분되게 돼요. 과흥분돼서
그 신경이 과흥분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말하면 망막신경이나 그 주변 세포 속으로 그 칼슘 유입이 많아지게 돼요. 칼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칼슘 유입이 많아지면 세포가 과활성화돼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를 과하게 돌리게 돼서 세포가 사멸에 이르게 돼요.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신경이 어떻게 되죠? 신경 손실이 가속되는 거예요. 신경 손실이 가속돼서 그 이제 죽어가서 그것이 드루젠이나 이런 것이 되든지 이제 억제가 안 되고 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대식세포나 이런 게 모이기 때문에 점점 거기가 염증이 더 커지면서 이제 황반변성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단지 그 눈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장도 관계되고 염증 물질도 관계되고 또 그 침착되는 칼슘이 성질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것을 예방을 하고 황반변성을 막아줄 수 있는가를 약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것이 실리마린을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비문증에도 얘기했는데 그 실리마린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를 하냐면은 황반변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건식인 황반변성인데 그것은 드루젠만 이렇게 망막 뒤쪽에서 커져서 망막을 신경을 손상시키고 시신경을 잃게 하는 반면 이것은 이제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 노화와 함께 습식이 보통 건식인 방법은 90%에 이르고 10%인 습식은 혈관이 신생혈관이 망막 뒤쪽에 생겨가지고 그 신생혈관을 통해서 염증 물질이 많이 배출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염증 물질이 이게 부종을 일으켜서 이제 황반이 더욱더 손상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이 실리마린은 이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를 해주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망막 부종을 감소시키고 또 한 가지는 염증인 유발 물질이 TNF-알파나 인터루킨 6나 인터루킨 1을 억제를 해서 황반변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NMN을 들 수가 있는데요. NMN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NMN을 먹게 되면 눈에서 즉각적으로 NAD라는 것으로 바뀌는데 NAD가 하는 역할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면은 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면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시신경이 빨리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광수용체 눈에 있는 광수용체를 잘 살려주고 그리고 망막 색소 세포를 되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어지면 이 황반은 잘 버티지를 못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발하면은 노화된 세포, 노화된 신경세포나 소화세포를 빨리 미토콘드리아를 자가포식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없애지고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주는 것이 NMN이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세포가 빨리빨리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포가 늙어가는 것이죠. 근데 NMN은 세포를 자꾸 교체를 해줘서 젊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줘서 충분한 이제 망막 신경세포나 이런 데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NMN 또 신장에 있는 신장세포를 또 활발하게 해서 살려줘서 이 저산소증을 좀 억제를 하고 또 염증 물질을 신장을 통해서 잘 배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마그네슘하고 은행잎하고 병풍잎이 들어있는데 이거 중요한 이유는 마그네슘은 세포가 이제 과활성화되면 글루타메이트가 나와서 과활성화되면 세포가 신경세포로
칼슘이 많이 유입되면 신경세포가 죽게 되는데 그 칼슘을 마그네슘 먹으면 억제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칼슘이 세포 속에 잘 많이 못 들어오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되게 중요해서 신경이 흥분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뛰어난 약이고, 그 은행잎은 그 이제 미세혈관 손상될 때 그 이제 미세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또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혈류를 개선시키는 작용을 하게 돼서 되게 중요하고, 여기는 또 병풍잎이 들어있는데 병풍잎은 어떤 거냐면 정맥을 좋게 해서, 그 은행잎은 동맥이고 병풍은 정맥인데, 정맥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정맥을 통해서 그 눈의 그 부종, 그러니까 그 망막 뒤에 부종이 생기면은 그 부종이 염증 유발 물질을 유발시키고 또 그 망막을 들어 올려서 신신경을 손상시키는데 그 부종을 빨리 없애는 작용이 병풍잎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그네슘, 은행잎, 병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이 황반변성에 좋은 영양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다른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는데, 골다공증을 갖다가 억제를 해줘야지 그 우리 피가 그 고칼슘혈증, 그러니까 칼슘이 많아서 그 이제 세포가 흥분되거나 이것을 억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 골다공증을 막아주려고 그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고, 칼슘을 1000에서 1200ml인데 뼈가 그 이제 칼슘제가 아니더라도 뼈가 무너지는 걸 막아서 골다공증이 막아지려면은 뼈 주위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없애주고 뼈를 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여기 철갑상어에 들어있어요. 이 철갑상어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주로 그 비변성 콜라겐하고 염증 유발 물질을 없애고 뼈를 강하게 해주고 프로테오글루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 요것을 먹으면은 뼈가 강해져 가지고, 뼈가 강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피가 깨끗해지죠. 인산칼슘이 안 나오면은, 아까 인산칼슘이 나오면은 뼈가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은 그 눈하고 눈에 있는 망막 뒤쪽에 있는 혈관하고 그 콩팥의 혈관을 망쳐서 이제 눈하고 콩팥을 망가뜨린다고 했죠. 그 원인을 없애주려고 어떤 거냐면, 여러분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데 탁월한 콘드로이친 1500ml 들어가고, 또 철갑상어 특성상 이런 뼈를 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이러한 성분을 드시는 것이 또한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여러분 다시 눈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가 알 수 있죠? 뼈가 약해지는 것, 또 신장이 약해지는 것, 또 혈관이 약해지는 것, 또 그 망막세포로 에너지가 빨리 공급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NMN에서 에너지를 넣어주고, 또 염증 유발 물질과 혈관이 신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리마린을 써주고, 그 다음 혈류량을 늘려주고, 칼슘 과다 흥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들어간 은행잎, 병풍잎이 들어간 것과, 그리고 뼈를 강해져서 골다공증을 막아주려고 철갑상어를 먹어주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또 이 황반변성을 했으니까 또 백내장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세요. 저는 도마태평양약국 디지털 도전 김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